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 3 탄젠트 파이 x, 2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가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코사인 파이 x의 x절편 중 가장 작은 것을 q, 여기 그 다음 것을 r이라고 했고 3 탄젠트 파이 x와 2 코사인 파이 x의 교점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 코사인 파이 x 이거 어떻습니까? 주기 2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2고 이 QR의 길이는 반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QR의 길이는 1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 높이만 찾아서 읽어주면 되겠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점P 3 탄젠트 파이 x와 2 코사인 파이 x의 교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다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2 코사인 파이 x 하고 써주고 2 코사인 파이 x는 3 탄젠트 파이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를 뭐로 바꾸겠습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이 x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x분의 3 사인 파이 x 하고 바꿔서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파이 x는 하고 3 사인 파이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바꿔주겠습니까? 1차식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하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파이 x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3 사인 파이 x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2는 넘어와서 빼기 2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2, 1, 2, 1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1 사인 파이 x 더하기 2 하는데 사인 파이 x 더하기 2는 언제나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파이 x는 2분의 1이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파이 x는 2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각을 찾아서 접근해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점피 어디 있습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x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여서 여기 1사분면 예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코사인 파이 x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 제곱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2대 1대 루트 3 하고 나타나는 특수각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어디에 대입해줘야 되겠습니까? 2 코사인 파이 x에 대입해줘야 돼서 높이는 2 코사인 파이 x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 해주니까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이가 루트 3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루트 3 해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직선하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2차 함수하고 직선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습니다. S2에서 S1을 뺀 값이 3분의 14일 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S2에서 S1을 뺀 게 3분의 14인데 S1 더하기 S2 삼각형이어서 쉽게 구해질 것 같아서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 먼저 체크를 해주면 여기 A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A분의 4고 Y절편은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S2 더하기 S1은 몇이 되겠습니까? S2 더하기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그리고 A분의 4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A분의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식하고 이식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변 더해서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S2의 값이 나타나는데 A분의 4 더하기 3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S2에 주목을 해서 우리 뭘 구하겠습니까? 스몰 a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칠을 해놨는데요.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S2를 어떻게 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교점하고 원점을 이어서 이 삼각형, 파란 삼각형하고 노란 이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파란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 이 노란색 부분은 제가 뭘 쓰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는데요. 또 제가 2차 함수 넓이 공식 또 써놓고 가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 2분의 1 a제곱 x제곱은 하고 연립을 해주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를 곱해서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8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그리고 4, 2 해주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하고 붙겠습니다. 그런데 a 뭐라고 했습니까? a 양수라고 했고 x좌표도 x절편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a분의 2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a분의 2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a분의 2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a분의 2인데 a분의 4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도 절반이어서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넓이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S2는 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는 a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 곱하기 a분의 2 해주고 더하기 2차 함수 조각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a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 곱해주고 이 점하고 이 점의 차이는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2의 세제곱하고 써주겠습니다. 이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약분하고 나면 a분의 4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3개 있어서 2개 약분하고 나면 3 남고 a 또 약분되면 a 하나 남겠습니다. 따라서 3a분의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S2, 여기도 S2 구했습니다. 두 개의 서로 값이 같아야 되는데 a분의 4 같으니까 3분의 7이 3a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a의 값은 7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주어져 있고 뭘 구하는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4인데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4하고 제가 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AC하고 BC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B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각각의 길이는 2루트 2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CD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CD의 길이가 3하고 나타나 있고 BD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찾겠습니까? 이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호 AC를 품고 있는 원주각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호 ADC 이 원주각도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45도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45도 해도 좋고 직각이니까 반쪽씩 나눠서 45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45도 45도 주어져 있고 3이 있고 2 루트 2가 있어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A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보이십니까? 이 왼쪽에 보라색 삼각형 보이십니까? 여기도 2 루트 2, 여기도 2 루트 2, 여기 3, 그리고 45도 해서 이 구하는 방법하고 여기 길이 구하는 AD의 길이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방식이 똑같습니다. 등식이 똑같게 나타나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길이 제가 공통으로 K라고 해놓고 K가 2차 방정식으로 표현돼서 두 개의 값이 나오고 큰 값이 B고 작은 값이 A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K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걸 보셔도 좋고 이것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AC의 제곱은 하니까 2루트 2 제곱하면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더하기 3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45도 해주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K제곱하고 나타나고 루트 2 한번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2K 그리고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의 공식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하고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3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3, 3, 9, 28에서 4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타났고 큰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값이 AD가 되고 작은 값이 BD다 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값 마이너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적분 버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적분 버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그림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적분 버전에서 노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AB의 길이가 4이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만 알아오면 BD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45도고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 CD의 길이가 3이고 지름이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각을 알파 그리고 이 점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3으로 가겠습니다. 3은 2R 했는데 지름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인 알파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이거 예각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D의 길이가 AD의 길이가 BD보다 크니까 이 각이 이 각보다 크겠습니다. 이거 45도보다 크고 여기 45도여서 여기 둔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해서 180도 되는 이 각은 예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하고 코사인 알파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코사인 알파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예각이니까 양수로 나타나겠습니다. 4, 4, 16에서 9를 빼니까 루트 7 하고 코사인 알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사인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사인 베타는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알파 빼기 4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덧셈 정리를 쓰면 사인 알파 곱하기 해주면 4분의 3 하고 표현되고 코사인 4분의 파이 해주니까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7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 해주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계산하는데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해주면 8분의 하고 표현되고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D는 AB 곱하기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B 곱하기 사인 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4였고 사인 베타는 8분의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해서 2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하고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7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러면 결국 함수값의 차가 되겠는데요. 이 마이너스 5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어서 같이 빠져서 마이너스 5는 역할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x에 대한 1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4까지 묶어서 치환해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체 x라고 하면 x 더하기 k의 절대값, 그러면 접힌 v자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환해서 1차 접힌 1차 함수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t로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4 코사인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x 하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를 갖겠습니까? t는 마이너스 4 이상 그리고 4 이하라는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fx라고 쓰기 불편하니까 gt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g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절대값 t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함수 여러 개 그려놨는데요. 하나 데려와 보겠습니다. 이 함수 보시면 절대값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v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tx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 0이다 라는 그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1이 되는 그러한 V자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여기에 있는지 또는 여기에 있는지 이 사이에 걸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래프 보면서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크게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t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t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4하고 4가 이 왼쪽 마이너스 t 꼭지점 왼쪽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최대고 여기 4인데 t라고 쓰였습니다. 4에서 최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십니까? 최대값, 최소값 차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간격 몇입니까? 여기 간격 8이어서 여기 간격도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차가 8이어서 이 그림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 기울기 1이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도 간격이 8, 그러면 세로도 간격이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8이구나 해서 두 개의 간격이 마이너스 4하고 4까지의 간격이 꼭지점 왼쪽에 있어도 안 되고 꼭지점 오른쪽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지점 한쪽에 몰려있는 그래프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4가 이쪽에 있는 경우, 즉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t에 좀 더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4가 오른쪽에 살짝 있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t가 오른쪽에 더 치우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t에서 최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7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7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또 어디도 7입니까? 이 간격도 7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답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는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7에 7만큼 더해져야 나타나니까 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t의 값은 이 경우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4에 더 치우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4는 이쪽에 있고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4에서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t에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여기 차이가 7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이니까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도 7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t는 어떻게 표현되죠? 4에서 7만큼 빼주면 되겠습니다. 4에서 7만큼 빼주니까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고 이 경우에 t는 3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하고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정리하고 그래프를 좀 미리 붙여놨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직접 원래 그래프를 그려놓고 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곳에서 그래프 접기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삼아 그려놨습니다. 제가 먼저 뭐 했습니까? 삼각변환에서 2분의 파이 없애서 사인 3분의 파이로 3분의 x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4 사인 3분의 x 그래프를 이렇게 회색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래프 접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y는 3 해놓고 이게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접기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체 절대값이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4여서 간격이 8이었는데 한 칸 줄어서 여기 7칸이 위로 올라가서 최대값 7하고 나타나고 최소값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이것이 그래프 접기를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접혀서 올라가는데 원래 8칸이었는데 마이너스 3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 7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7, 최소값 0 해서 이 경우도 최대 최소 차이가 7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삼각함수와 접힌 1차 함수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는 f2 더하기 x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x 이퀄 2를 기준으로 2차 함수 대칭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x는 2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전체 절대값 fx는 k가 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6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x절편이 2개여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4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생겨야 되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x절편이 서로 다른 2점이 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좀 대충 그려놨습니다. 여기 대칭축 x는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4점에서 만날 수 있게 2차 함수가 x축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접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연수 k가 6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7이 위로 이렇게 떠서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 하고 나타나는데 그 경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꼭지점에 y값이 있겠습니다. 이 y값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y는 m 하고 표현해 놓으면 2차 함수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 3이고 꼭지점에 x좌표, y좌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2차 함수 우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fx는 하고 3, x-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m이 아니고 접혀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m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m이 범위를 갖겠습니다. 어떻게 범위를 갖겠습니까? m 6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습니다. 6까지 4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m은 6보다 크고 7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7이 되면 3점에서 만나는 곳이니까 관계없겠습니다.
따라서 m은 6보다 크고 하고 쓰고 가겠습니다. 7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렇게 m에 대한 정보를 끌고 왔습니다. gx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 gx의 0에서 4까지 정적분한 값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m이 범위를 가져서 이 gx의 범위를 체크해서 그 중에 최소값을 찾아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등호가 있는 곳에서 최소값이 나타나야 되니까 m은 7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m은 7이다 하고 대입해서 쭉 계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써보겠습니다. 일단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gx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2의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mx 더하기 c 하는데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래끝 0 대입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0이 0 돼야 되니까 0 대입하면 -8 0이니까 더하기 8 하고 붙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0에서 4까지 또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m 써놓고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 x-2의 4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분의 1 mx제곱 더하기 8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4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해주면 2가 4번 곱해지니까 4 하고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이니까 -8m 하고 표현되고 8, 4,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 대입해주면 여기 -2의 4제곱, 2의 4제곱 마이너스 붙으니까 -4 해주고 00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8m 더하기 32 하고 나타나는데 최소가 되려면 m이 제일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m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럼 7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7에 56 그리고 32를 빼주면 -24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구나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정적분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접기하면서 피적분 함수 해석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 하고 정의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K를 제외하고 이 함수 2차 함수인데 서로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서로 같겠습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려놓고 x가 0 이상인 부분은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x = 0에서 연결되어 있는 연속인 이 함수 k만큼 같이 평행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fx 그리는 요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y는 절대값 fx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시 x축에서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하고 직선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어떤 함수입니까?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이 함수 어떤 그래프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갖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프 한번 접었는데 또 접고 심지어 불연속 막대 그래프까지 해석해야 되는 이 문제 fx부터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x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야 될 그래프가 좀 많아서 그려진 그래프 해석하면서 문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x축이 되겠습니까? 일단 k가 0인 경우 먼저 한번 설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x축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함수 x절편이 0하고 4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의 x는 2가 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k가 0일 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평행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함수 fx가 x 이퀄 a 이상에서 감소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감소하죠? 여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감소하겠습니다. 양수 a의 최소값이 2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감소 구간 a 이상인 범위의 감소 구간에서 양수 a의 최소값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구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a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a의 최소값은 2가 맞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 참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엔 니은을 가겠습니다. 니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K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이제 평행이동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영차 끌어내리기 힘드니까 X축을 위로 이만큼 올리는 단순한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꼭지점을 표시했는데요. 어디가 2인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꼭지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2 대입하면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X축을 올리는 그래프,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라. 그럼 원래 그래프는 살아있고 이 그래프는 여기 간격이 2고 여기 간격이 2니까 여기 꼭지점 위치에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제가 또 휘리릭 표시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연두색 그래프를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여기가 2,2라는 점이고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이 아닌데 제가 0을 잘못 여기 0 맞습니다. 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2고 여기는 2,2로 바뀌겠습니다. 간격이 2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간격이 여기 4였는데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여기도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데 G1은 6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G1 그러면 t의 값이 1이다 라는 뜻이고 y는 1이라는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1이라는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죠? 교점의 개수가 6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개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y가 2일 하고 그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초록색 선으로 얇게 그었는데요. 교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교점 6개 맞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참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K와 실수 B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G, B의 값의 합이 8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K도 변하게 하고 G도 변하게 하면서 G, B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하고 위치를 정하면서 만족하는 G, B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은에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범위 안에 마이너스 2가 주어진 K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만족하는 G, B는 어떤 값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G, B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B의 좌극한이 B로 접근하는 우극한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를 그릴 것인가 GT라는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말 것인가 살짝 고민하실 텐데요. 일단 우리 는 T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접근하는 게 좌극한, 밑에서 접근하는 게 좌극한, 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몇입니까? 여기서 만나면 0개, 3개, 그리고 여기 6개 하고 나타났다가 4개, 그리고 2개 하고 바뀌는 것을 여기에 숫자를 써가면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막대 그래프를 꼭 그려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조금 그려놨습니다.
아이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을 또 어떻게 쉽게 그리는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가 는 t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y축 자체가 t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들에 대해서는, 즉 여기 있는 t들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으니까 0개, 그리고 여기 있는 t에 대해서는 t가 몇입니까? 0이 되겠습니다. 0에서는 하나, 둘, 셋, 그래서 3점 체크하고, 여기 있는 t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6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6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개, 그리고 여기는 2개 만나니까 2개 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번거로우시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시험지를 돌리거나 노트를 돌리거나 책을 돌려서 보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t축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t축해서 x축처럼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0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3개니까 여기 3개 체크하고, 여기는 6개니까 6개 체크하시고, 하나, 둘, 셋, 넷, 4개 체크하시고, 여기 2개, 이렇게 2개 체크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종이를 그려놓고 종이를 다시 돌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돌려놨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떻죠? 자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곳, 그러면 일단은 극한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점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좌극한 그러면 밑에서 접근하고 우극한 그러면 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두 개의 불연속점을 봤을 때 이 점 어떻습니까? 좌극한 0이고 우극한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우극한이 6이고 좌극한이 0이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어떻습니까? 좌극한이 6이고 우극한이 2여서 이 점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함수값,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b인데 함수값은 몇입니까? 함수값 4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경우의 g, b의 값은 몇이죠? 이 경우에 g, b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하는 b 한 점이 있으니까 4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그린 것입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습니까? 또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니까 그래프가 여기선 그대로 생기고 여기 조금 올라가고 여기도 그대로 오고 여기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그림을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또 해석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살짝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위에 그려놨던 연두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올라가고 여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오른쪽 위에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 몇 개겠습니까? 여기 0개, 여기 하나, 둘, 3개, 그리고 여기는 둘, 넷, 6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 4개, 3개, 2개 하고 제가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또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한번 계속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b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불연속점 하나, 둘, 3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극한 0, 우극한 0, 유극하니까 이 점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 좌극한 6, 여기 유극한 4,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하나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좌극한 4, 우극한 2 하니까 여기도 한 점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GB는 몇이 되겠습니까? GB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GB의 값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함수값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함수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함수값 하나, 둘, 셋 해서 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GB의 값은 3 또는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긴 좀 높이 올라가고 여기는 조금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새로 생기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또 제가 그려놨는데요. 그림 같이 보시겠습니다. 띠리링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다 확인해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만나니까 0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점이니까 3점에서 체크했고, 여기는 6개니까 6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에서 여기 5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개, 그리고 여기는 3개, 위로 올라가면 2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B는 어디겠습니까? 0에서 6으로 가는 이 점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6에서 4로 가는 6이 더 크니까 이 경우도 여기가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좌극한 4고 우극한 2니까 이 경우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GB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GB의 값은 함수값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 3점에서 만나고 여기 5점에서 만나니까 3이거나 또는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다른 모든 G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몇 가지 나왔습니까? 3하고 5 두 가지, 여기도 3하고 5, 여기는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까? 맞습니다. 3하고 5하고 4 이렇게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족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되죠?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더하면 몇입니까? 12가 돼서 이 경우는 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까? 그래프 접기 했고 평행 이동했고 또 그래프 접기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2인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A5 더하기 B1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5번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풀만한 문제가 쉽게 접근할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AN분의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AN은 등비 수열이다 라는 뜻이고 첫째 항이 2고 공비를 제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2 곱하기 R의 n-1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만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항이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 R도 체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나를 보시면 K에다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4의 1제곱분의 A2 곱하기 B1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B2가 쉽게 찾아지겠습니다. 그러면 K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K에 1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1 하고 쓰는데 A2 곱하기 하고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2 곱하기 B1은 하고 나타나는데 A2는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4분의 A2 두 번째 항은 2R 그리고 B1 첫 번째 항은 2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우변에 1 대입해주면 2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R이 몇입니까? 이렇게 쭈루룩 4 약분해주고 나면 R이 4 하고 남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N이 2 곱하기 4의 n-1제곱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식의 값이,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이 조금 간단히 표현돼서 이 식을 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4K제곱분의 하고 표현되고 AK 더하기 1 곱하기 BK인데 AK 더하기 1 대신에 제가 뭘 넣겠습니까? 2 곱하기 4의 K제곱하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4의 K제곱이 있어서 약분되겠습니다. 그러면 2pk제곱하고 2b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 대신에 제가 2bk를 대입할 텐데요. 양변에 2를 나눠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제가 이거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2의 n-1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 더하기 1하고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B10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B10을 구하려면 S10에서
S9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10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10하고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S10 그러면 2의 9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1 하고 나타나는데 2의 9제곱 더하기 55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9도 계산해 보면 2의 8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의 8제곱 더하기 9, 5, 45 변변 뭐 하자고 했습니까? 변변 빼자고 했습니다. 변변 빼보면 좌변은 뭐가 남겠습니까? B9가 남겠습니다. B10이 남겠습니다. 그럼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B10하고 남고 B10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9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그리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10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2의 8제곱 더하기 10인데 2의 8제곱은 몇이죠? 256이 되겠습니다. 256에 10을 더해주니까 26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뭐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A5도 알아야 되는데 AN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A5는 하고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A5는 2 곱하기 4에 4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의 몇 제곱이겠습니까? 2의 8제곱 곱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의 9제곱이니까 5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512 더하기 266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78, 77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전형적인 3차 함수와 접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2, K에서 이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첫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3차 함수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이 3차 함수 0,0에서 x축에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그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데 y축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뭐가 기준입니까? 맞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그은 이 접선, 이것이 기준이어서 영역을 나눠서 접선의 개수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에 그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1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 하고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어떻습니까? 이 접선 원래 접선 하나 있고 여기에도 그을 수 있으니까 이 파란 선은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색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고 여기도 그을 수 있고 또 저기 위로 여기 아래로 볼록이니까 또 하나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도 총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점을 그으면 스스로 접선 그을 수 있고 이쪽에도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은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영역은 같은 방법으로 1개가 되고 이 파란 선 영역도 같은 방법으로 2개가 되고 이 노란색도 같은 방법으로 3개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곳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의 이 파란색 접선 하나 그을 수 있는 점하고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이너스 2, K가 어디 있는가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이쯤에서 제가 초록색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K 자연수이니까 여기 X축이어서 이 위쪽에서 K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가 1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K가 1, 2하고 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여기 있는 K들에 대해서는 3개를 긋는 영역이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K가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란 선에 들어오니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색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K 값이 FK 값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마이너스 2에서의 Y값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 X좌표 몇이겠습니까? 우리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등분에 의해서 여기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이고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해서 변곡점의 좌표를 찾고 가겠습니다. 여기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해야 되니까 y'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나타나고 기울기 몇이 되겠습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 어떻게 표현되는지 조금 쓰고 가겠습니다. 접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3x 해주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접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경계가 7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가 7, 여기가 마이너스 2,8, 9, 10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어떻습니까? 1 이상 하고 밑에 써보겠습니다. K가 1 이상 6 이하면은 이 노란 영역에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K는 3 하고 표현을 해주고 K가 7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7, F7 하고 써보겠습니다. F7은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으니까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가 8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0까지 갈 거니까 8 이상 K 20 이하 하고 막아보겠습니다. 따라서 FK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하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1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개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FK 값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는 3인데 3이 6개 나타나고 2는 한 번 나타나고 1은 몇 번 나타나겠습니까? 8부터 20까지니까 13번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6, 3, 18 더하기 2 더하기 13에서 20 더해주면 정답은 3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3차 함수의 접선 개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속도, 가속도,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t = k일 때 P의 가속도가 Q의 가속도의 3배이고 t는 0에서 k까지 P, Q가 움직인 거리의 차가 a일 때 3a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접근하겠습니까? k 먼저 찾아야 되니까 각각의 가속도 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가속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속도 함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t 더하기 2하고 표현되고 a2t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미분해주면 2t-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뭘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t는 k라고 했으니까 k 대입해주면 4k 더하기 2가 오른쪽에 k 대입한 것의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배에 2k-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k-6 하고 나타나고 1로 넘기면 2k, 1로 넘기면 8 하니까 k는 4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가 4인 걸 알겠습니다.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 했습니다. 움직인 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력을 정적분해서 이거 절대값 정적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X절편이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왼쪽 V1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의 X절편은 뭐가 되죠? 0하고 2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K값 몇이었습니까? 4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4까지 정적분하고 여기도 4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전체 절대값 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전체적으로 양수니까 그냥 이 노란색 부분 정적분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죠? 0부터 4까지니까 이거 접어 올려서 정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어차피 따로따로 구할 거니까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이렇게 노란색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쓰겠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 정적분하기 위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하늘색 부분 보이십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하고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조금 보이는 보라색 부분에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빼겠습니다. 그럼 뭘 쓴다고 했습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 넓이 공식 조금 써놓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한번 움직인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좌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4,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주면 4, 4, 16, 32에 4, 2, 8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 40이고 여기도 점 찾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4, 하고 오른쪽에 대입해주면 4, 4, 16에서 8을 빼는 거니까 4, 8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 밑변 4고 높이는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빼기 6분의 1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면 최고차항의 개수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간격은 4가 되니까 4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80이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 한번 약분해주고 4를 3번 곱하니까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더해야 되니까 이거 양수로 더해보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2 해주고 간격이 몇입니까? 2니까 2의 세제곱 해주고 직각삼각형 더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2가 되고 높이는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한 보라색 부분 한번 뺀다고 했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워져서 여기 움직인 거리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큽니까? 이쪽이 월등히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거에서 이것을 빼서 3배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배에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7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2 마이너스 3분의 64 하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7, 3, 21, 3, 2, 6 하니까 216 마이너스 64 하고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64를 빼면 152, 정답은 15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속도, 가속도,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KM에 대하여 두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린 다음에 다시 m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gx는 그냥 정해진 하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합성 방정식인데 두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고 는 0이 되는 n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M의 순서쌍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1 더하기 A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A1 하면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 A3 하면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gx 바깥에 있는 이 gx는 0이 되는 x절편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서 fx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제가 조금 방정식 는 0 하기 편한 형태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gx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x 하고 표현되고 그리고 로그 2의 4가 빼기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4의 2제곱 2분의 1로 가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로그 2의 x 공통이어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그리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럼 는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는 4가 있고 그리고 2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는 0 하고 나타나는데 g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fx가 뭐가 있다는 뜻이죠. fx는 4가 되고 2가 되는 그러한 방정식의 해를 다시 찾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즉 fx가 4가 되거나 또는 2가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하는 n개의 서로 다른 실근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x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KM을 조절하는 건데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지수함수 그렸습니다. 이거 2의 x제곱 빼고 x축만 그렸습니다. y축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x축하고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하고 점근선이 되게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절대값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좀 잘못했습니다. 2의 x제곱은 x축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겠습니다. 그것을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그렸습니다. 점근선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을 x축에 대해서 접고 n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려놨는데 일단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k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접었으니까 여기가 k 새로운 점근선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n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0이 그냥 그래프 쫓아서 0이 m이 되겠습니다. 이 x축이 y는 m이라는 직선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k 더하기 m 하고 수치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1부터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fx가 놓여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는 2, 는 4가 되는 곳이 어디 있어야 될까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y는 2하고 y는 4를 움직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점 한 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2가 있고 4가 이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점이 이렇게 한 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좀 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고 있습니까? A1을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m이 4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m이 4이면 m이 4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어떤 값이 나와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면 k는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했으니까 k는 어떻게 나타나죠? k는 1, 2, 3, 4, 5, 6, 7, 8, 9 하고 다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 했고 그 다음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함수값 y는 2라는 직선이
m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m보다 작고 라는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4는 어떻습니까? 이 직선보다 이 기준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k 더하기 m보다 4가 크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은 2보다 커야 되는데 k 더하기 m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m은 3이고 m은 3 하나 결정되고 k는 1 하나 딱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답이 나오겠습니까? 경우를 세워주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어떻게 구해진다고 했습니까? A1은 위에서 9가지 나오고 밑에 1가지 있어서 A1은 10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A3을 해줘야 되는데 좀 같은 그래프에서 하기 불편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한 점,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4가 있으면 여기 2점, 여기 한 점에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에 4가 있으면 한 점, 2점, 3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인 경우 여기가 y는 2가 되고 y는 4라는 직선이 놓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3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3은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m이 2가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m이 2가 되고 4가 m하고 k 더하기 m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 m하고 k 더하기 사이에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m인데 제가 k4로 잘못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2가 되고 m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보다 크니까 4가 어떻습니까? k 더하기 2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2보다 커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k가 2보다 커라. 그 말은 k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3, 4, 5, 6, 7, 8, 9까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가 m하고 k 더하기 m 사이에 껴있으면 좋겠습니다. m보다 크고 2는 k 더하기 m보다 작겠습니다. 그리고 4는 k 더하기 m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m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1 하나 있겠습니다. m에 1 대입했습니다. 2하고 4 이하가 되려면 k는 몇이면 좋겠습니까? k는 제가 미리 다시 써봤습니다. 2보다 크고 k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2하고 3이 있겠습니다. k는 2하고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A3은 몇이 되겠습니까? A3은 위에서 7개 나왔고 아래 2개 해서 총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A1 더하기 A3 해야 되니까 이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10 더하기 9 해서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합성함수 방정식 푸는 문제였고 지수함수 그래프 접기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루트 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2분의 1 x 4제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2x제곱으로 나누는데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도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2x제곱으로 약분하고 상수항 2분의 1이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2x제곱으로 묶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항은 모르니까 ax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kx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2분의 1이 남으라고 했습니다. 전개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제곱하고 나타나고 2kx 그리고 더하기 2kx의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x의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fx2, x2, x1 하고 있어서 그리고 x1, x2의 대소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x1 더하기 x1 제곱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fx2 하고 남고 더하기 x2의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x2가 x1보다 큰데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x 더하기 x제곱 이게 무슨 함수라는 뜻이죠? x제곱이 증가함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x 4차 함수인데 그냥 증가함수가 아니겠습니다. 제가 여기 색을 칠해놨는데 x1, x2 모두 양수이니까 다시 뭐라고 써줘야 되겠습니까? 밑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라고 꼭 붙여 써야 되겠습니다. fx 더하기 x제곱이 증가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fx 더하기 x제곱을 gx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 4제곱 그리고 2kx 세제곱 그리고 x제곱에 x제곱을 더해주니까 2x제곱하고 남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어떤 그래프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g'x는 해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6kx의 제곱 그리고 4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2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kx 그리고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도함수 어때야 되겠습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0 이상 하고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x 0보다 큰 범위에서 2x 양수이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하고 또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2가 0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조건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2차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부등식 제가 어디서 또 풀었었습니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조금 분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학년도 올해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6번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2차 부등식인데 kx, kt, d로 넘겼습니다.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로 접근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2차 부등식을 오른쪽으로 직선처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kx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2차 함수, 오른쪽은 직선 해서 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데려와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x제곱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k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체크를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이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수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경계가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2는 0 해서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하고 쓰면 9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k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8이 0이 되게 하는 경계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k는 하고 구하는데 우리 k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k는
기울기 양수니까 음수로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k라는 이 직선은 k가 이것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값 마이너스 3을 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나타나는 2 루트 2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더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 루트 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f 루트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x 어디 있습니까? 이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주면 루트 2 대입해주면 2 곱하기 2가 되니까 앞에는 2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2k 곱하기 하고 2k 해주고 2 루트 2 루트 2의 세제곱하면 2 루트 2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루트 2의 제곱하면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더하기 4 루트 2k 하고 써보겠습니다. 4 더하기 4 루트 2k 하고 나타나는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가 이거니까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다 4 루트 2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빼기 3분의 4 루트 2 곱하면 4, 2, 8, 8, 2,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3, 12 해서 3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뭐가 최소값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최소값 스몰 m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값에 제곱을 해서 9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 곱하기 9분의 1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4차 함수에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2차 조건 부등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